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정권의 고위무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죠. 이성윤 지검장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가끔 납니다. 저는. 왜? 아니, 청운의 뜻을 품고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그리고 사법연수원 들어갔고 그러고 나와서 검사로서 명예로운 검사로서 국가에 봉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 정권 들어서 출세는 했습니다. 검사장이 되고 또 정권 4년 만에 검사장이 되고 딱 거기다가 검찰의 꽃이라는 반부패 강력부장도 대검에서 했지. 검찰국장이라는 꽃도 했지. 중앙지검장이라는 최대의 꽃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또 검찰총장까지 하려고 온갖 화제를 뿌리면서 했지만 결국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수사심의위원회는 본인 자신이 간청을 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하라 의결했지 않습니까? 이성윤을 기소하라 라고 공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성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검찰에서 떠날 차비 아니면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돌아가면서 원래 메카드 장군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병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라지는 것이다 이거야. 에? 노병은 잠깐 사라지고 있을 뿐이지 죽은 게 아니다는 얘기. 그런 마음으로 좀 사나이가 어느 때는 웅대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국면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동아일보 사설자에는 이성윤 수사심의위원회 기소 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라 이런 사설이 나왔습니다. 오늘 전 사설이 이런 얘기들입니다. 전부 제가 말씀드린 얘기들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저께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의 의결로 기소를 권고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할 그런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 본인이 신청했고 또 김학의 수사팀의 기소 방침이 더 큰 정당성을 얻게 됐기 때문에 이 지검장은 스스로 떠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몸에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인이 겪고 있는 이 같은 아픔 또 자녀가 보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모습 그걸 이제 생각할 때가 아니냐 하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사설자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이제 부모, 자식, 그리고 친구, 주변의 인사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눈망울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마지막 걸음 하나는 남자답게 결자 해제하자. 국민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라든가 어떻다든가 한마디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고 경과를 얘기하고 오늘부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멋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의 명예도 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성윤 지검장 개인의 명예가 아니고요. 가족의 명예를 생각해야 되고 친구의 명예를 생각해야 되고 아끼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명예를 생각해야만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마 기소할 것입니다. 이지검장이 기소 전에 사퇴하지 않으면은 현직 중앙지검장으로서 첫 피고인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재판정에 가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 피고가 돼서 재판을 받는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없어야죠. 현 정권에서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그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는데 앞장선다는 비판을 여러 차례 받은 거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 여러 사람들로부터. 제가 있고 없고는 재판에서 다툴 일이지만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만으로도 큰 오점을 남겼다고 봐야 됩니다. 이지검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소위 김학의 사건,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넣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검사와 출금을 실행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은 이미 기소되어 있습니다. 비록 건설업자의 별장에서 성접대 등을 받고도 처벌을 피해서 국민적 분노를 산 김 전 차관이지만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조치를 처벌하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의 인권까지 침해당할 수 있다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자유민주주의의 그 인권이라는 부분 침해당할 수가 없죠. 검찰 수사하고 기소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끝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외부인으로 구성돼서 상식에 가까운 그 법조인들이 많았죠. 언론인, 법조인 이런 분들이 상식으로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누가 요청을 했습니까? 이성윤 자신이 요청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제 외부인으로 구성돼서 상식을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 사설자는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 등은 검찰이 안 받아들였습니다. 누가요? 이성윤이가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한동안 수사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권고를 적극 받아들이고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이 사설자는 말미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기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니까 이성윤 스스로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공직을 검사를 사퇴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뻗태기를 또 하다가는 앞으로 가족들의 명예, 친구들의 명예, 자기가 아꼈던 사람들의 그 명예까지 더럽히는 그런 결과를 혹시 날지 어떻게 압니까? 여기서 이 즈음에서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선거가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제 10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10개월 남았는데 대한민국의 운명이 대한민국이 선수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이름이 사라지느냐 이 선거가 그것을 가름한다. 자, 야권 단일화 왜 필요하냐? 야권 단일화 안 하면 이길 수가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단일화를 저해하는 자는 어떤 자라도 그 어떤 자라도 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 단일화. 우리가 해야 될 것. 야권 단일화. 네,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쟁을 통해서 서로 단일화를 해가면서 흥행을 해서 국민들의 환호 속에서 대통령을 하나 배출하는 겁니다. 야권에서 대통령 배출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배출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한미동맹으로서 굳건한 대한민국 안보를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의지의 대통령이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 국민 모두가 머릿속에서 야권 단일화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머리에 각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